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박기 토지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일 때, 사업 부진에 소위 알박기 토지가 존재할 때에는 사업 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종류의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매도 청구 등 강제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 사업이거나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부지 안에 알박기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알박기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박기 토지가 사업 진행에 차질을 유발하고 있을 때 대응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전 단계에서의 협상 전략입니다. 알박기 토지 소유자들은 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토지로 인하여 개발 사업이나 사업 운영의 차질이 크면 클수록 알박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각 대가로 큰 매각 대가를 크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 부진에 알박기 토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가 개발 사업의 필수적인 토지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박기 토지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나 사업 운영에 차질이 크지 않도록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알박기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알박기 토지 소유자에게도 해당 토지가 사업자의 사업의 필수적인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 전 단계에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전략으로는 알박기 토지를 실질적인 맹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맹지가 된 알박기 토지를 사업자가 매수하여 주지 않는다면 알박기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되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알박기 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되지 않도록 도보 통행료 정도 존치는 시켜줘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통행로도 설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알박기 토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통행로 사용을 포로서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로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보 통행료 정도는 존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박기 토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업무방해죄 고소와 출입금지 가처분입니다. 알박기 토지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알박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진행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의미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 내에서 알박기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사업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방해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등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다고 한다면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박기 토지에 출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토지 통행권 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예 알박기 토지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에 지장이 있는 통행로로 사업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통행을 하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명령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바로 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알박기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알박기 토지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부당이득죄 고소입니다. 부당이득죄는 형법제 34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공공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알박기 토지가 사업 부진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궁박한 상황에 빠지게 된 개발 사업자가 이를 어쩔 수 없이 시세 대비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우 바로 이
형법제 349조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다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서 부당이득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알박기 토지를 매수하신 후에 부당이득죄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민사적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 토지를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였다면 민법 제104조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알박기 토지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발 사업의 종류, 알박기 토지가 발생한 이유, 알박기로 인하여 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 방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알박기 토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유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